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 집 내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집짓기, 인터넷과 유튜브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아마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과 유튜브에 워낙 많은 집 짓는 것에 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편리하게 그리고 하자 없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정보 채널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말이 다 맞는 게 아니고 여기 말 틀리고 저기 말 틀릴 경우에 그 건축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물론 집을 직영으로 처음으로 지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들었었고요.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힘든 고비를 넘기셔서 집을 잘 짓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로 넘쳐나는 인터넷과 유튜브 정보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떤 공정이 시작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 틀리고 저 말 틀리고 특히 단열이나 방수 부분에서 제일 심했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었던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뭐 제가 사진을 몇 개 제가 직영공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은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대매음을 하면서 대매음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집안 치마 염려가 있어서 모래 흙으로 포크레인으로 몇 삽 떠서 1톤 로라로 직접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이거를 다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집안 치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항상 건축을 하면서 직영 건축을 하면서 모토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직영 건축은 건축주가 방수와 단열은 직접 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정말 꼼꼼하게 하자 없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방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늘 같은 틈만 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시공업자들이나 아무리 그분들이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하는 것만큼은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수와 단열은 꼭 건축주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벽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바르고 지금 시트지를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밑에서 지금 뭐 시트지 붙이는 걸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저희가 상가를 짓고 있는 기초공사인데 지금 뒤에 이제 일부분이 그 흙으로 덮여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그 방수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판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구배 잡는 거, 물턱 만드는 부분들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 시공 장면인데 특히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단열재 그 우레탄 폼으로 지금 단열재 사이를 채우고 있는 모습 보이죠? 단열과 방수는 건축주가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골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지붕, 이제 기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는 이제 마당을 이제 흙을 그 크레인으로 올려서 지금 까는 작업인데 저희는 이 집의 특성상 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크레인으로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올려서 흙을 이제 그 한 5차를 이쪽으로 넣었던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아내가 여기서 지금 이제 흙을 내리게 되면은 잽싸게 가서 이걸 줄을 풀고 다시 올라와서 저희가 또 이제 하게 되면 이쪽으로 보내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잘 지었고 하자 없이 정말 저는 제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오차 없이 정말 잘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위에 보였던 사진처럼 저는 직영공사 하면서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틀린 내용들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는 인터넷과 유튜브의 출현은 건축 시장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 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여행 시장의 특징을 훑어본 후 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행 시장을 선택을 했냐면은, 여행 시장을 쭉 보고 있으면은 건축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여행 시장을 제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여행 패턴. 건축 시장도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행하게 되면은 그냥 패키지 여행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일부 저처럼 저도 여행을 배낭여행 같은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책자를 구입해서 이제 배낭여행 같은 자유여행을 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다 여행을 패키지 여행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특히 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했었던 시대죠.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키지 여행 상품 선호도 조사를 한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14년 전인데도 그때도 최근 이용률이 3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색이 지금 앞으로 패키지 여행이 어떻게 예상될 거라는 거를 이제 설문한 건데, 지금 보시면 가면 갈수록 패키지 여행이 줄어든다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에서 지금 그 패키지 상품, 인기 상품에 대해서 이제 통계를 낸 상황인데, 2019년 하반기하고 2022년 하반기를 비교했습니다. 그때 풀 패키지가 68%지만은 이제 2022년 들어서는 풀 패키지가 13%가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자유여행형 패키지가 그 13%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풀 패키지, 기존에 우리가 말했던 패키지 여행은 많이 줄어들고, 대신에 여행사에서 호텔이나 항공권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여행하는 자유여행 패키지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행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있죠. 해외 숙박권 구입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예약했죠. 저도 옛날에 여행사를 통해서 매일 전화해서 항공권 자리 언제 풀리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다 직접 예약을 하게 됩니다. 여행 시장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유여행이 대세가 되고 있죠. 건축 시장도 인터넷과 유튜브의 출현으로 지형 건축 위주로 바뀔 것입니다. 여행 상품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초창기나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그냥 책자, 뭐 자신만만 세계 여행이나 뭐 미국을 간다라는 그 책자를 가지고 여행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책, 실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죠. 그렇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출현 이후에는 고객이 직접 호텔도 예약을 하고, 뭐 현지 가서 여행을 할 때도 우버 택시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이용해서 국내외 항공권을 직접 구입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런 지도를 보는 게 아니고 온라인 내비를 이용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가 아까 여행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행을 저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건 1997년도에 미국 배낭여행을 한 2주 정도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했던 배낭여행이었는데, 이때는 정말 이런 자신만만 세계 여행 이런 책을 가지고 모든 루트를 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1년 후에 제가 자동차로 3개월 동안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전역을 제가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쳤었죠, 그때. 그때는 지금 제가 직접 사용했던 책인데요. 이 여행 책인데 정말 이 여행 책자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책자를 보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내비가 없었기 때문에 포스트잇에다가 몇 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몇 번 뭐 엑시트로 나와서
몇 킬로, 몇 번, 어느 로드를 타고 몇 번으로 가는지 그런 목적지를 다 포스트잇으로 적어 놓고 그걸 보면서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어떻게 여행을 했냐면은요. 상단에는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미국 서부 가족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부 횡단을 했죠, 2주 동안. 그리고 밑에는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미국 가족들끼리 이거 3주 동안 종단을 한 여행을 했습니다. 자유여행이죠, 이게. 저희가 직접 예약을 하고 항공권을 예약을 하고 숙소도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렌트카도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고 이렇게 과거에는 책이나 일반 지도로 했던 여행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는 정말 편하고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여행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제가 건축 시장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자유여행으로 여행 시장이 급격히 변화가 있고 직영 건축으로 건축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 수단은 여행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었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항공권도 싸게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가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요즘 뭐 번역 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숙소도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여행지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고요. 직영 건축은 인터넷과 유튜브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여기 보시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한 10개만 구독하시게 되면 아마 반건축 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보여줄 수 없는 실제 시공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주로 누가 이제 이거를 이용하냐면요. 여행 시장은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했습니다. 건축 시장은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되지만은 건축은 직영 건축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족도는 여행은 자유롭게 스케줄 조정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직접 집을 짓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시공이 가능하고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속도 조절이 가능해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거는 돈이 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공사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에 골조 완성 후에 한 2, 3개월 동안 쭉 말렸다가 유해 물질을 다 빼고 입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공정이 가기 전에 어떤 하자가 보이거나 하자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 단둘이라고 하죠. 보완을 해서 다음 공정을 하게 되면은 정말 철저하게 하자 없이 멋진 집이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여행은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할 수가 있죠. 건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직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 약 30%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자 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시공사에 맡기게 되면은 내 집이지만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바꾸거나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하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든 경우를 많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시공사에 맡기게 되면 짓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짓는 것보다는 하자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여행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여행 루트를 짰고 뭐 그런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염려가 걱정됩니다. 사실 저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르는 곳을 가야 되고 모르는 곳에서 잠을 자야 되고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염려됐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정말 시골 애리조나 어디 시골 모텔에서 잠을 자는데 문고리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곳에서 밖에서 막 마약 팔러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고리 꼭 잡고 제가 잠도 못 잤던 적도 있고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전문가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했다거나 전문가를 통해서 여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곳을 피해서 갔겠죠.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잘못될 시공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잘못돼 시공돼 가지고 낭패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시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은 약간 비용 더 지불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여행에서는 안전, 건축에서는 시공 잘못.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은 뭐가 없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 메뉴를 만들었는데요. 여행은 자유여행이 아니고 패키지, 자유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했던 것처럼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과 숙소만 예약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게 되면은 안전적인 부분도 해결되면서 편하고 돈도 절약되면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에서는 저희 대한건축협회 자문을 받으시면서 직영건축을 시공을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자, 인터넷만 있을 때에는 텍스트만으로 된 정보가 제한적이라 직영건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텍스트로만 보고 사실상은 집 짓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유튜브가 나오면서부터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같이 보면서 직영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 문의 오시는 분들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직영건축이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혼란과 분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직영건축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조금씩 틀린 부분들, 이쪽에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고 저분은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좋다고 그러고, 또 현장 가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분은 이렇게 시공하고 계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서 내가 결정해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아마 직영으로 건축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의 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진짜 직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수많은 자료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국내외 논문, 그리고 100여 군데의 공사 현장을 매일 방문해서 공정별로 시공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현장 시공자들의 말은 80% 정도는 일치하지만은 일치하지 않는 20%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며 밤을 설쳐야 합니다. 내일 모레 지금 어떤 공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려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옆에 누가 전문가가 있어서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공사 현장 다니면서 시공자들한테 말을 물어보더라도 그분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해왔던 방식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틀린 경우도 많았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꼭 풀어야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같죠. 이럴 때는 저는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공법도 창조입니다. 말이 전부 틀릴 경우에는 그분들의 말을 다 취합을 해서 나한테 소화를 내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시공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쉽게 소화를 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나한테 맞는, 우리 집에 맞는 시공법으로 소화한 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상식적인 것이 최고의 시공법입니다. 일부 시공법은 비용과 편리를 위해서 변형되어 간섭화되어 온 곳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건축 현장 가서 시공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시공하는 방법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이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상식적인 것이 최고의 시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말을 꼭 따를 필요 없이 그분들이 말했던 그런 시공법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될 경우에는 상식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린 후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왜 그림으로 그려야 되냐면요. 사람은 뇌 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도저히 그게 해결이 안 나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공간 지각력이나 그런 능력이 축적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보게 되면은 유심히 쳐다보게 있으면은 방법이 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이 해서 거의 모든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그 몇 가지 뭐 그런 PPT로 했던 그런 시각화했던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2층, 지금 이제 주택에 2층에 올라가는 이제 슬라브인데, 위에 흰색으로 단열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1층만 되고 여기 슬라브로 바로 끝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 슬라브 상단에 4단열이죠. 220짜리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은 지금 합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 2층에 올라갈 부분이기 때문에 단열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이 됐었습니다. 슬라브로 끝나는 부분과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이 벽체 부분은 분명히 결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슬라브 지금 220짜리 지금 단열재가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가 4단열을 했고, 여기도 220짜리 2층도 이제 했지만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지금 바로 슬라브 옥상에서 이 부분하고 여기서 이쪽에서 분명히 이쪽으로 열교가 일어나서 이쪽 방에서는 천장이나 이 벽을 보강해주지 않게 되면은 열교가 발생해서 결로나 열을 뺏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는 이 부분을 다 보완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 난방비 별로 안 나옵니다.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어떤 영상을 보거나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다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일부 4단열도 했고, 이 벽 쪽에는 천장 부분은 오히려 더 두꺼운 단열재도 넣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열교 방지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상가에 이제 지하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단열을 할지, 여기는 난방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하고 약간 틀린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단열재 이제 기포 방통을 할 때 기포 위치나 단열재 위치나 몰탈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시각화 시켜서 지금 여기 그 화살표가 보이죠? 왜 제가 이걸 그려놓고 제가 이걸 이해를 했냐면은요. 여기가 지금 기초입니다. 기초에 땅 속으로 묻혀 있죠. 그렇지만 일부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열교가 분명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바로 방통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보일러를 켜게 되면은 이게 이 열이 뺏겨서 이 보일러가 방이 따뜻해질 때까지 시간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단열재 5cm짜리 아이소핑크를 넣고 방통을 했기 때문에 방도 금방 따뜻해지고 한 번 따뜻해지게 되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뭐 한겨울에도 밤에 보일러 잠깐 한 2-30분 떼고 하루 종일 보일러를 켜지 않습니다. 그래도 2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각화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다 잡아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방수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치수판을 넣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저희 집이 이제 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적으로 하게 되면은 창문에 비가 왔을 때 누수될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우리 벽 단면도를 그려놓고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2번째 방식으로 제가 하게 됐죠. 콘크리트를 사설할 때 단열재를 일체 사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체 사설이 하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후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덜 했겠지만은 일체 사설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잘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체 사설이 장점도 많기 때문에 일체 사설을 꼭 해라 말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저희는 일체 사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했던 부분이죠. 자, 이건 영상으로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절충안 여행 얘기하면서 할 부분들이 있었죠. 절충안. 자유여행이 좋긴 하지만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유 패키지 상품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직영 건축도 혹시라도 비전문가가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많으면은 대한건축협회 자문을 받으면서 시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절충안이 있고 저희 협회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 건축이 장점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시공법 등에 대한 자신이 없어 직영 건축에 엄두가 나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대한건축협회가 그런 분들을 자문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직영 건축을 시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직영 건축이 대세가 될 것이며 직영 건축이 저는 가장 좋은 건축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